오동날씨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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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화창하시라고 제가 지금 시장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구식이 어디요? 네? 여기가 지금 잠깐만 제가 마이크. 아 좋다. 벌써 좋다. 아니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신재현 스님 그 네? 판소리 사설학교 네. 예전에 있었던 그 공간이거든요. 네. 하천평 대지에 네. 여기가 이제 그 예전 모습을 복원하지 않고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지금 판소리 박물관을 지금 지었어요. 아, 판소리 그래서 원래, 박물관? 네, 판소리 사설학교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하고 판소리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하고 그러시네. 자, 우리 사연들이 보면은 이제 그 조선후기의 판소리 모홍도 그 모홍가비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사 이렇게 부임할 때나 이럴 때 대체적으로 소리꾼을 많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소리꾼 불러 모아서 연애에서 베풀고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다 보면은 소리꾼이 누구예요? 여자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고수하고 창자가 다 이렇게 남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모흥갑에 이제 소리하는 그 주석 자리에서 소리하는 모습인데 모흥갑씨가 소리가 워낙 성량이 좋아가지고 심리 밖에서도 실제 들렸을까요? 심리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km 정도 이렇게 그렇게 원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면은 광대들이 여러 부류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줄타는 있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줄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밑에서 접시나 돌리고 하는 패랭이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방 안에서 할 때는 안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청에서 하고 이제 마당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광대도 이렇게 격이 틀리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순서로 이제 이렇게 방 안에서 할 수 있고 마루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닥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격이 이렇게 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런 그 그림들은 그때 당시에 그 개항기에 그 기산 김중근 씨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이런 작품보다는 타국에 있는 그런 곳에서 저장된 곳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에 가면은 한 6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작품을 사갔는데 그렇게 이제 그때가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더 많이 독일에가 더 많이 다루고. 자, 선생님 그 소리하는 소리꾼의 기본적인 악기가 뭐였어요? 북이요. 그러죠. 자, 우리 천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 북모양으로 그랬구나 아까. 천장.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큰 소리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렇게 태극 문양을 이렇게 그려진 것이 우리나라 국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살정책인데 이거를 그려서 사용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전거는 저기 그 이당 심리학과 있어요. 그 정도 선생님들 그 출처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야가 그냥 노는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당 심리학과 다녀오셨다는 것은 강의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꾼하고 소리부의 그 만남이라고 해서 이제 껴져있고 근대에 유명한 해명창들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자, 이 소리꾼들은 직함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신분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런 분들이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천에서는 벽소 이영민 씨가 개항길 운동가고 시인이고 이게 판소리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마음이 심란하고
당시는 그 판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를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일찌감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8년 동안을 이렇게 다니면서 소리꾼의 소리하는 모습을 기록도 하고 한시를 적어가지고 그분을 딱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아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모습을 이런 것이 있죠. 역사가 또 가만 안 뒀잖아요. 일제강점기 지나서 또 뭐 했어요? 6.25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를 항아리에다 묻어놓고 피난을 갔다가 와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 공사를 딱 하는데 온전하게 이렇게 고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판소리 박물관에 가시죠. 근데 판소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참극, 극창, 뭐 이렇게 잡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졌다가 이제 하나로 많이 치었던 것이 이제 판소리라고 그러는데 판소리는 판과 소리가 합쳐진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판은 놀이판, 무슨 실험판 아까 읽어서 혹시 아는가 모르겠어요. 예? 예? 극판, 실험판, 네, 요르판, 예, 육판, 요르판, 게임판 예, 이렇게 예, 하듯이 어떤 자리가 일어나는 건데 예. 앞에가 소리라고 이게 예. 뒤에 따라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네. 소리는 기계적인 소리 이런 소리가 절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 소리, 짐승 소리, 새 소리 등 삼라만상의 소리를 입으로 다 표현하는 소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창자가 소리를 할 때는 정말 새 소리 할 때도 새가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실제 새가 하는 소리처럼 해가지고 그 새가 나의 동료인 양 해가지고 그 소리하는 곳을 다가 날라갔다고 그렇게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사람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임방원 씨나 이런 분들은 아주 가히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지금 되고요. 나오라가 가인인데.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판소리 박물관 와서 보니까 서편제라는 소리를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서편제.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그 판소리에 관계되는 영화를 제가 봤잖아요. 그런데 판소리의 제목이 그 영화의 제목이 서편제. 서편제죠. 도대체 이렇게 한이 서린 애완이 서린 이런 영화에 왜 제목을 서편제로 했을까 제가 많이 했었는데 판소리의 유파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을 쳐다보면서 산간 지역에는 전부 다 남성적인 소리가 동편제더라고요. 예, 동편제가 지금 저기 남원, 운봉, 순창, 곡성, 구례, 운봉 가면 거기 고창, 생가가 있어요. 예, 저희 갔다 왔어요. 곡성, 구례까지, 고창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전부 다 이렇게 남성적인 각진, 이런 힘이 있는 그런 소리를 동편제라고 부르고 서편제는 광주, 나주, 담양, 보성 이런 평야지역을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계보가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렇게 보존이 되어 왔는데 그 틀을 제일 먼저 깬 사람이 아마 송만갑씨. 네, 그렇죠. 네. 그 집안은 송우 가왕 중에 가왕이죠. 네, 송강록 씨, 그다음에 아버지인 송우령 씨, 송만갑 씨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집은 동편제 집안이야. 너도 동편제를 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노래는 하지만은 우리 선생님께서 서편제도 들을 수도 있고 이 중고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듣고 싶다 하는 것을 창자가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 집은 동편제 집안이면 동편제만 부릅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습득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때요? 송웅은 송강록 우리 선친께서 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은 낳아서 혈통은 이었지만은 우리 집 노래 가통은 저기 그 어기는 페르 자식이라고 저놈의 자식 한다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때요? 떠돌이 생활을 했었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울까지 가면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배웠던 다양한 것을 배우니까 오히려 더 빨랐죠. 근데 지금은 뭐 동편제, 서편제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저기를 몸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선명한 그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포목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포목점에 와가지고 비단도 사오시고 모명구도 사오시고 다 하는데 우리 집은 비단만 팔아. 당신 다른 데 가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단도 넣고 팔고 무명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놓고 팔아야 그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만갑시 때문에 더 빨리 거기까지 안 왔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좀 서스펜지와 윤방울 차이가 근데 원래 윤방울 이쪽이 낮은데 네. 동편지로 자, 이렇게 계시는 분은 이제 서서히 가면서 이게 희석이 많이 돼요. 내가 스승을 옛날에는 한 스승 밑에 끝까지 뿌리까지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내가 동편제는 누구 선생님한테 동편제 하시는 누구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고 서편제하면 이분한테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보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써놓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희석이 많이 돼요. 여기는 동편제 계보가 네. 지금 현재 그 창을 하신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는 다 희석이 됐고 네. 안숙선 씨나 이런 송선 씨 이런 분들은 그래도 동편제를 지금 현재 유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딱 이것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저기도 편제도 아울러서 누구 스승이 내가 좋아하는 스승에 따라가서 배우면은 동편제도 이렇게 습득할 수 있고 그러지 이렇게 아예 이제 모자르듯이 여기 정광수 씨는 저 서편제도 있고 예. 동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가 조상현 씨도 서편지 동편지 다 같이. 동편제 다 올려서 다 이제 올려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은 저희가 어렸을 때 김소희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고창 김소희 선생님이 고창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모양성 안에 있는 학교 여중고를 다녔는데 거기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행사 때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박연철 씨예요. 왔는데 와서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요상현 씨 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분만 판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뿅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무형문화재 문제되고 이렇게 막 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광주 예술회관 관장으로 이러시면서 비리를 해가지고 이분만 아마 그 지금 뭐 무형문화재 이런 저기를 전혀 못 받으시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예, 저는 저분 같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예, 다른 저기 이름은 잘 몰라도 쑥대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던 분이 윤방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린들을 제일 먼저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그 극장에 가서 이렇게 그 무대에 서도 조건이 뭐냐? 그러면 길거리에 이렇게 거린들을 이렇게 그 무대 안으로 저기로 천막 치고 그때는 돈 받고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관람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분들을 제일 먼저 관람할 수 있게끔 마음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50대 중반에 이분이 이제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가 나가는데 그때 그 만장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그 소리했던 소리꾼의 만장이 한 100여 장이라 그러면은 거린들이 들고 간 게 100장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인품을 약자의 거린들한테 그렇게 많이 배우신 소리로서 임방울 선생이 그랬다 그 말이죠. 네. 소경자라. 이렇게 했었던 분이고 제가 이제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사나 뭐 과거 급제나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행사할 때 꼭 이렇게 소리하는 소리꾼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니라 다를까 이때까지만 해도 남성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연극이나 사극이나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연애색을 베풀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뭐든 하는데 실제 소리하는 소리꾼은 예의는 절대 예인이지 가인이 아니 저기 기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생이 아니니까 박기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술 따르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다 신신당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약간 세월이 흘러보네. 자, 동리 신재호 선생님은 중인 시부님에도 천석군이었어요. 왜 천석군이었느냐? 나쁜 짓에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아버지가 경기도 사람인데 관약방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고창하고 연계된 이유가 뭐냐? 고창의 특산물이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고창의 특산물 하나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 도면상을 했던 분이 관약방이라고 그러죠.
신지호 선생님 아버지가 해가지고 고창으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40대 42살인가 그분이 신지호 선생님을 낳았어요. 삼녀 일남이죠. 늑동이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과거 시험 볼 수도 활 잘 쏜다고 뭐 못 가요. 학교 갈 수도 있고 없는 중인 신부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것은 천친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지만은 배품을 굉장히 잘했어요. 경복궁 낙성현 때나 여기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이럴 때도 구휼미 이렇게 했을 때도 다 이렇게 베푸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진 거는 많은데 자기 시름을 어떻게 잘 내겠어요. 그래서 소리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취직을 여기에서 다 시켜주면서 50여 채 집을 지어가지고 다 여기서 무료 취직을 하면서 그 소리 선생을 데려다가 가리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이제 인공적인 연못을 만들어요. 석가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당을 지어서 소리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마루를 만들고 누각이죠. 한쪽은 방을 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신지호 선생님은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리하는 소리꾼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름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이 방 안에 도배지가 검정색이었어요. 낯을 밤같이 밤을 낮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검정색. 예, 그래서 저 초입에 이렇게 보시면은 소리꾼이 원래 그게 생각 도배지가 예, 그분이 그 도배지 여기 안 도배지가 검정색. 안 봤는데. 아니 나가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박물관에 화려하게 저기 도배지를 하지 왜 저렇게 모습으로 그랬을까 했는데 이 순지호 스님이 평상시 이렇게 도배지를 검정색으로 돈은 많이 있지만은 네. 지금 중인의 신분으로서 출세 갈 수가 없어요. 우웅한 사람이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저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시름을 달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 중인의 그거는- 신분이니까 출세를 못하니까. 출세도 못하죠. 예, 돈 있다고 해서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정도. 남용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집이 엄청 크잖아요. 큰 집이. 본인 집이 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대지가 4,000여 평인데 여기에 50여 채 집을 두고 이렇게 소리를 그러니까 아까 하는 이야기한 사람을 것처럼 했던 제가 소리꾼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먹이고 제키고 예, 공부시키고 풍족하게 그래갖고. 본인이 누리고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 다 이렇게 품어 안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렇게 50여 채면 최소한 일가족 2인 정도 된다고 해도 100명은 넘잖아요. 그 자녀분도 있고 뭐하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여서 길게 먹여 살리려면은 하루 3끼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긴 세월을 못 가니까 1인 2식 그래서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라 저녁에는 일찍 자라 2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정창업 여기 닿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강수 씨의 조부가 긴 것 같아요. 정창업. 창업.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지금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나주. 나주 샀어요. 전남 나주에서요. 네. 나주에서 정찬업 씨 많이 저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강수 오시는 씨. 선생님들이 정강수 씨. 예, 익산에서 오시면은 누구, 그다음에 완주에서 오시면은 권산득 씨, 저기 그 보성에서 오면은 또 정.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 짬뽕을 두각을 나타내고 표현을 합니다. 정창업 씨하고 정강수 씨가 이제 아버지인데 네. 이게 이렇게 되더만. 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나주정 씨야. 이게 나주정 씨인데 이게 나주정 씨 다산 집안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냐면 족보에 빼본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대부 집에서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족보에서 빼보라. 근데 자기가 스스로 빼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지금도 족보에는 없다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안 해. 그 뭐야 지금 그 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있더라고. 네, 부끄럽다고. 예, 그렇죠. 이제 그 예. 당시에는 양반 지금 집안에 예. 메인이 나왔다는 것이 예, 있을 예. 수 없는 예, 일이고 그래. 권삼득 씨도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양반 출신이 강대 출신. 여기 정강수 씨가 여기 저 기잖아요. 네? 조부 정창하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고 있더라고.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학자 교수 먹어요.
아니 그때는 그러고도 남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소리꾼이나 누구 이렇게 예인들 이렇게 나오고 그 화가 나오고 그러면은 밥 벌어먹게 살겠냐. 영상을 할 때 지금 이제 운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니까 손들은 자기가 그 손이 아니기를 그것이 나가기를 안 바라는 거야. 자기, 이렇게 훌륭한 문화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도 말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그쪽 나주에도 이제 또 예. 타겟이 되는 분이 또 있으셨나요? 아니, 신청 거기를 복원하면서 거기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제 옛날 그분들 정강수 씨가 아버지고 정창업. 처리하기 딱 좋은 정창업이가 아버지라니까. 네. 가책 사업을 해가지고 네. 여기가 정강수. 근데 여기 생가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생가 복원을 한번 아주 가봤어. 나는 모르는데 거기 이쪽에 판소리 하신 분들이 네. 이거 언제라고 아주 중요시 여기더만. 네. 아, 그렇죠. 말씀하시오. 네. 잘 많이 하시고. 자, 우리 선생님, 저희는 이제 고창 파트로 넘어와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소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남자들이 이렇게 창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대적으로 이제 딱 깨는 계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동리 신지호 선생님이 그 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로 취직을 하면서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고창의 바닷가 쪽에 그 단골님이 딸이 무당 딸이죠.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제 소리가 이제 익숙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창 여기에서 신재호 선생님께서 많은 소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료로 취직하는 가르친다 하니까 나도 가봐야지 해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신재호 선생님한테 저도 한번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절대 여자가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포기를 해요. 소리에 미치고 싶은데 그래서 포기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허드렛 일만 하게 해주십사 하고 겨우 허락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소리꾼들에게 김재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리꾼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일하다가 그게 습득이 안 돼요. 어깨 너머가 더 빠르잖아요. 배우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습득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스승님, 신재호 선생님께서 예, 잘하고 소개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때요? 경복궁 경호를 낙성일 때 흥선대원군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전국에 있는 소리꾼들을 다 모으라 해서 예, 한번 경연대회를 여는데 신재호 선생님이 이렇게 잘하는 애인데 너도 가서 한번 수학을 잘하면 경시대에 내보내듯이 너도 한번 가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세정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자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남장을 해가지고 한번 다녀오느라 네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데리고 딱 올라가서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큰 상을 받아버렸고 거기서 그때 당시 이제 어마어마하게 흥선대원군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의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리가 딱 끝나니까요. 실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금토시를 딱 벗어서 진짜 선물로 이렇게 주면서 너 오늘 하루로 안 되겠다. 사나을 보고 가거라.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건데 왜 그러냐면 소리에 이제 내가 남자들 목소리하고 여자들 목소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는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올 거 그래서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홀딱 반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머물러라 했는데 이제 형님 신시요? 네? 우리 신씨는 아니까. 아, 그래? 그렇게 이제 머물러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딱 진채선이만 남아 있겠어요. 이제 몇 명 더 뽑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리 현상이 틀린 거를 알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대원군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인연이 어느 한전에 누구한테 대원군이 아니고 임금격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 이제 여자니까 이제 노래 옳지 잘됐다 하고 내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묶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불려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여자를 내 품에 같이
놓고 두고두고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끊기게 됐어요. 여기서 경복궁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팔자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여기서 잘해서 표시를 그게 막 했어요. 팔자가 바뀌. 야, 사람 기회가 그렇게 많고. 너무 잘해서 자, 그래. 보통 조금 더 보면은 원해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고수하고 창사하고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1940년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연극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습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나서 이제 왔는데 올매고 만져 올매. 예, 춘향이가 이제 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지요. 근데 올매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렇죠. 내가 누구 해갖고 이제 근데 누굽니다 했더니 어? 아니 옷은 거짓 차림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인재였냐 뭐냐 이제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춘향이의 머리가 무슨 머리였어요? 쑥대머리. 쑥대머리. 예. 이 옥에 갇힌 여인네를 날마다는 씻고 머리 단장하고 뭐 하고 있어라 할 수 없겠어요. 그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엉켜진 머리가 아주 쑥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꼬아진 모습으로 돼갖고 쑥대머리. 아, 그래서 그래서 쑥대머리구나. 그 원인을 이제 알았는데. 나도 몰랐어. 아유. 저희가 광주에 그 금성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나주곰탕도 저희가 많이 먹어보고 금성가. 예, 그 부근에 있는 그 커피숍에 그 네. 쓰시는 분들이 시집 같은 거 진열해서 저도 보고 고창 대산 수박이 유명한데 그 대산에 사시는 분이 또 거기에서 또 계셔가지고 제가 만나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나주는 그렇게 유명하다면 고창은 올 1년 동안에 세간의 임무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세계 7관왕을 보유하는 그런 쾌거를 누려가지고 이 세간의 임무를 많이 받고 연인음악회가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녹화하러 온 지역이 바로 고창이랍니다.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이 판소리잖아요. 판소리하고 농악인데 그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게 신재욱. 진짜 보통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증명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판소리 그 6마당이 12마당 그 6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5마당이 존재가 됐어요. 아, 근데 한마당 어디가 없어요? 뭘까요? 예? 병강세가. 평강세. 자, 우리의 표준말은 대체적으로 볼 때 서울말을 표준말로 저희가 그렇죠.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그리고 기록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판소리만큼은 고창의 표준말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메 어서 와라 어쨌단가에 오메 큰일 나고 그렇네요. 이런 모든 그 고창의 표준말로 다 기록되어 있는 바로 있는데 판소리는 이거 본토 발음이고 네, 6마당 중에서 5마당이 진행됐더니 한 마당은 병강세. 평강세가. 예, 이게 그래서 번역도 어렵고, 예, 이게 너무 야한적이어서 어디다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한 마당은 빼자 해가지고 5마당이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가 12월 지나면은 여기가 예산이 30억 정도 세워져가지고 여기가 1년 예산입니까? 1년에서? 2001년도에 그 여기가 2월 25일 날 개관을 했는데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12월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잠정 약간 휴관을 하고 나서 행사에 이제 다시 리모델을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날름으로 이제 되어 보이는데 그때 가시면은 여기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제 전시도 있고 이제 수장고도 이제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리고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그때 당시에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인데 약간 시대에 조금 이렇게 뒤떨어지는 얘기가 되었고요. 보시나요? 이렇게 여기 오시기 전에 독리정사 초가집 한 채는 보셨죠? 보셨는데 그 바로 고창 읍성 쪽으로 가시면은 독립국악당에 있어요. 기아집으로 돼 있어갖고 큰 건물이 있는데 독립국악당 독립 선생님의 호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정각인데
여기에는 그 동양 에세이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동리 신재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안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생사일이 이분은 딱 한 날이에요. 11월 6일. 예, 그래서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해에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소리꾼이나 고수나 학회나 연구자나 이런 분들을 그 중에 한 명이나 한 단체를 대기를 해서 시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독립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큰 상이라고 보면 아마 대통령상을 많이 칠 건데 소리 하는 사람은 이 상을 타야지만이 가장 내가 소리로서 인정을 받는 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명창. 그 시상식을 언제 하느냐? 생사일이 같은 날 11월 6일 날. 그래서 11월 6일 날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꼭 그날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날 하는데 올해도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째냐? 33회째. 1991년도부터 했는데요. 최초로 타신 분은 우리 고창 출신이면서 여류 국창인 김소희 선생. 예, 그분이 하셨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왕중왕전 녹화를 합니다. 필히 여기 독립국악당에서 하는데요. 1회 대상을 받은 어린이가 토요일날 황금 연못에 나오는 남상일 씨. 어렸을 때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그 유태평양. 근데 그 조통단시 제자로 이제 많이 삼았던 곳이고요. 예. 여기가 지금 여기가 기념복 중에서도 스승복을 타고나야 된다는데 이제 조통단시의 그 제자가 이제 그 유태평양일까요? 여가 독립대상 예, 약간 네, 여기 김서희 이제, 이래가 김서희고 네. 제일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30세까지 제일 마지막에 박계양 네, 그다음에 박양덕, 그다음에 아까 그 신재우 분이 여섯 책자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청계 마을에서 해가 필사를 해가지고 한 14개 1000개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관했던 그분이 작년에 박종옥 씨라고 하고 올해는 판소리 김수연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회째 행사가 33회째.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상인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벗은 아까 보셨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분이 전남 예술회관 관장님. 그래서 비리로 걸렸다고. 방송에 잘 나오신 분이요. 그래서 지금도 무형문화재 대회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많이 들어서. 남상일을 안 탔어요? 아이고 지금 어린 삐약인데 어떻게 타요? 그렇지. 예. 지금 초등학교 제자로 지금 크고 있어요. 40대. 예, 40대 초반.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지, 아주 게임이 안 되지. 예. 아니 여기 성씨가 월씨가 있는데 월씨는 좀 희성 같은데 이게 성씨가 월종선 많이 들어본 이름은 장월중선, 이화중선도 있잖아요. 이하중선도 있고 예. 장월중선. 그런데 여기도 뭐 있죠? 안쓰고 어느 시기에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 성을 합쳐갖고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 근래에 가끔 가다가 역자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대명하시는 이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박차고 나온 놈이 쌤이나요? 예. 박차고. 이분도 이제 굉장히 최고령이신데 아직 이제 살아계신다 그러고요. 이제 김소희 선생님께서 제일 아끼는 제자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지금도 그 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 남편에도요 생각이 안 나네 안성이요? 안성현 씨 거기는 그거하고 전혀 아니지. 엄마의 아니 말고 작곡가. 아니 있잖아 생각 이런 명창하신 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신재우 선생님은 그냥 이제 계셨으면은 아마 이제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은 그분은 대작가 이론가 후원가
전문가. 하여튼 모든 판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이분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판소리라는 그 저기가 명맥 이어지기가 사장되었을 법한데 이분의 그 영향이 그렇게 커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분은 실제 그 본 사진은 아니고 이분의 손자가 저희 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선친 그 모습을 제가 모습 닮았다 해서?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손자 초상화를 얼굴에서 그렸어요. 초상을 기렸구나. 네. 아, 이 교지를 받은 거요? 예, 실제 받았어요. 예. 실제 받고 이분은 통정 대구네. 네. 그래서 그 고창에서도 고창 모양성 안에 작청이 있는데 6방이 집무하는데 이분은 2방이고 또 호장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분이 그 고창에 이렇게 그 홍수가 나고 이렇게 막 했을 때도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그 문창이 집안하고 똑같네. 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다른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분을 비방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예, 그리고 이분의 그 예쁨을 이렇게 보시면은 화려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르는 그런 것으로서 인품 또한 갖추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 사진 저 사진이 손자 모습을 딱 네, 그- 저희 거의- 실제 가르쳤던 모습. 거의 이제 원래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 쭉 여러 피해 활동가지고 친다고.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오실 때 초가지 이 모습을 보지 않고 멀리서만 이렇게 살짝 보셨을 텐데요. 아니 들어갔어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방문도 그러면은 열어보고. 우리 선생님 예? 거기 가서 좀 색다른 거 없으셨어요? 색다른 거요? 색다른 무슨 뭐 이분은 중인이라고 했잖아요. 앉아서 중인인데 연습하는 예. 제자들하고 그것만 그 이분은 중인인데도 중인이 사용할 수 없는 두리 기둥을 썼어요. 기둥이 예. 양반이 네, 아니면 사대부 사용할 집안 수 아니면 있어요. 살수 없는데 이 새로운 걸 기둥을 알아요. 썼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그 조선에 그 안행 의사가 어윤중 어사였어요. 어윤중 어사였는데 여기 바로 옆에 가면은 고창 읍성이잖아요. 네. 고창에 딱 내려와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청 앞에 바로 이 집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참 예사롭지 않다. 누가 사느냐 물어봤더니 중인이 산다고 하니까 아니 중인 신분에 어떻게 이렇게 두리기둥을 쓸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룻밤 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예 당연히 뭐 가시겠지요 이렇게 하고 그분이 그 직원 개나리 묻힌 흐름한 것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석에다가 딱 놓고 열쇠를 딱 잠가고 보관을 딱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 다음날 갈 때 친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가 원중어서가 아니 나같이 이렇게 허름한 행세에 가지고 온 사람이 뭐 쓸만한 거 있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몰라도 우리 집에 온 귀인이신데 묵고 가는 귀인이신데 귀인의 응? 그분의 물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역시 내가 뭐 조금만 걸리적거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려고 지금 하룻밤 묵었는데 당신의 성품을 보니까 이런 집에서 충분히 살만하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쳐다봐갖고 이렇게 두리기 되면 누구나 와서 손가락 들고 뭐라고 다 할 것이다. 그러니 집 뒤에 있는 곳은 전부 다 사각 기둥으로 바꾸고 앞에는 두리기둥 그대로 써라. 원래 9자로 올렸었는데 7자 반으로 약간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 기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품을 남해어사도 인정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뻐요? 여기가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입니다. 네. 그래서 진채선? 네. 여기는 고창 출신이고 원래 이제 바닷가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저렇게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분이
예, 한양에 가서 못 내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해에 이제 신재호 선생님이 워낙 보고 싶고 저기 하니까 예, 이번에 대해서 최사는 단골 무당. 무당 딸이었어요. 단골 무당.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간이랑 똑같고요. 예.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그래도 그 어머니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엄마는 안 뜨고 다른 뜬 격인데 송가인만큼은 안 떴고요.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도리화가의 첫 번째 대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24번 바람 불어 왕창고민들 기경가세 도리와 기경가세 가지고 그 나머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24번 바람 불었다는 것은 그 이제 24절기 중에서 가장 고운 바람이 불었을 때를 뜻하기도 하고 최선의 나이가 24살이기도 하고 도리와 하면은 복숭아꽃 자두꽃이 얼마나 이뻤으면 복숭아꽃 자두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살아 계시면은 송가인보다 더 떴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힘들었으면? 송가인은 경쟁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혼자의 비슷한 저기는. 그런데 여기는 단연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단연코 혼자였기 때문에 진도 가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송가인 그 범위가 집재산이. 집재산이 꼭 말씀해 주세요. 있더라고 내가 있더라고. 아, 야, 진실해. 이렇게 자, 그리고 2001년도를 생각을 하세요. 예. 여기는 판소리 다섯마당에서 눈대목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눈대목이라고 하면은 맨 첫머리 들어가는 대목이 눈대목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가수들 노래 중에서도 다른 저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김범중이가 바람 나머지 내용은 가사는 하나도 몰라도 그 대목만 알듯이 여기도 수군가 춘향가 심청가 중에서 가장 핫한 그런 부분을 가장 멋진 부분이겠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냈는데요.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이런 모습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당시에는 소리꾼이 뭐 어디 토굴로나 폭포수 아래로 뭐 백일기도 갔네 천일기도 갔네 많이 했는데 백일기도라는 그 의미를 제가 보니까 딱 백일이 아니에요. 백온 이렇게 가장 큰 우리가 그 사찰에 가서도 만세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는 1만 만자에서 만세로가 아니고 무한의 세월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백일기도 하면은 딱 정해진 백일이 아니라 그렇게 긴 기간 동안의 그 시간을 이렇게 백일기도 동안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100일이란 것이 여자들은 3개월 아니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는 일. 그래서 한 달에 득음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100일의 의미는 딱 그 숫자상의 100일이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폭포가 그런데 나오지 이게 득음하는 장소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폭포수 아래서 하면은 내 소리가 폭포수를 뚫고 나와야 돼 이렇게 득음한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노래 나중에 이런 데 가서 배워봐야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 안에서도 방음장치 다 해가지고 원거리 가지 않으셔도 다 되는데 소리를 못 한다고 하시길래 장소가 뭐 안 좋아서 못 한다고 안 하시면 지금은 금싸레기 땅들이요. 이게 이제 좋은 외딴 장소면 진짜. 포폭스 얼마나 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 성량이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가 내가 지금 판소리를 접해도 괜찮을까 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여기 가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리가 이제 200dB이 넘으면은 오늘 당장 소리학원에 등록을 하셔도 괜찮을 그럼 목소리를 어떤 소리를 해야 여기 되나? 가셔서 그냥 무조건 악을 쓰세요. 아감 써. 이쪽으로. 그거 잘해. 찬성가를 좀 하지 말고 내가 숙대머리 알잖아. 그래서 노래가 크게 안 나오지. 야. 나오네 입에. 200 나오겠네. 나오네. 두 분 술값 전략해서 저기 학원 등록시켜주세요. 노래를 원래 잘해라. 판소리 등록시켜주세요. 그렇지. 근데 판소리 등록시켜야지. 오늘 나주고 거기다 얘기하고 등록시켜줘야 되겠네요.
신병인가 신령이. 아니 말고 네. 우리 그 차간데 예, 아주 차간데. 예. 여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판소리 이제 강연도 하고 예. 판소리에 대해서 이론 공부도 하고 예. 알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할 때 한 15, 16분 정도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제 30명, 40명 넘으면 올해는 예, 군에서 이게 그 요청을 하면은 소리하는 소리꾼을 직접 와서 이렇게 공연도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예,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게 1시간씩 일반 내방 이렇게 무작위를 이렇게 오셨을 때 아무 때나 그때 한번 이렇게 저희가 그 표현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여기에서 마련해가지고 올해 끝났어요. 11월까지. 네. 여기는 이제 김소희 선생님의 그 유품을 전시하는 예, 전시실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김소희 선생님의 딸이 박윤초 씨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여럿 있는데 이제 이명희 씨하고 고창군하고 해서 한 290여 점 유품을 여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서 그분 평생에 살아오신 그 역사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전시실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소리 가지고 고생해본 적은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소리는 굉장히 좋았고 소리가 어떠한 소리도 다 성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 우리가 그 천의 무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을 보면은 봉제 이음선이 전혀 없는 그 옷을 천의 무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예, 그 천우무봉에 비교할 만한 그런 지금 말하는 목소리를 우리 이미자 목소리 예, 똑같네. 그리고 이분이 또 세간의 이목을 받게 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그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있는데 공연도 엄청 많이 다니면서 그 판소리에 대해서 많이 알렸는데 제일 크게 알렸던 계기가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때 마지막 폐막식 때 떠나가는 배 그 창을 해서 전 세계인이 깜짝 놀라게 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페라 카스야. 예. 야. 예. 그때 거기구만. 예. 1988년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부를 때. 예, 곧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그때는 뭐 대한민국 막 이런 그때 한번 그 했던 그런 곡처럼 오페라가 아닌 판소리로 세간의 이목을 받게 해준 그 계기가 바로 이 주인공 이분이었어요. 작지만 큰 사람. 네, 그분이 실제 이것도 옷이요? 네, 그분이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구나. 네, 굉장히 작고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여기 돌아가셨지라. 일본인데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이 실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실제 사용했던 이 부분, 소리 부분 이렇게 그 구멍이 달려가지고 끈을 이렇게 엮은 것은 사물놀이한테 쓰는 사물놀이 북이고 이렇게 챙이 360도 이렇게 해서 가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박았던 책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소리북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옆에 있는 그 챙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갔어. 그리고 그분은 드르륵 탁탁 때리니까. 소리하는 소리꾼은 소리만 해서 예인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가야금도 악기도 한 번씩 다뤄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만 예인이다 해서 스스로 스스로 이분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행하시면서 실제 쓴 실제 쓴 오잘 쓰셨네. 굉장히 잘 쓰셨는데 이쯤 된 길에서 길자가 훑어자가 아니라 선비사차에서 입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꾸로 쓰신 것 같아요. 김소희 스승이 정렬이네. 네. 근데 이분의 스승은 많아요. 제가 그러시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계보로 좀 아까 손가락없이 계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는 많이 희석이 되었는데 사설을 네. 선생님이 많이 생겼지. 그러시고. 아까 그리고 김소희 네. 생각이 그렇다고 그분이 했는데. 이제 실제 사용하였던 기품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마주할 수 있도록 이거 표현해드리고 지금 생각나시죠? 여기서 뭐
생각은 나는데 오래된 것은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게 없어. 저 옷. 옛날에 그때 많이 당시에는 다 없어. 버렸죠. 다 버려. 녹그릇. 이제 그 시기가. 야, 함지박이 야. 예, 분깔 분. 예. 챔빗. 챔빗이 여러 번 째까는 것도 있었네. 뭐야? 예. 아, 근데 동동구름각은 안 보여. 동동구름가 이게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에? 아니. 전남 여자 보통 옷이라. 동동구름은 이렇게 우리 그 남자들 말하면은 분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생각은 나는데 설명을 잘 못하고. 우리 이분이- 포마드에 원래 네, 포마드 네. 포마드가 있고요. 포마드. 아, 그리고 지금도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렇게 그 판소리 소리꾼에서 제자들, 이명희. 지금 눈에 익은 안- 소리꾼들이 안- 굉장히 안- 많지요. 신령이. 예, 그런데 요새는 이분들이 신경이 잘안 보이시네. 많이 안- 아프셨죠. 아. 근데 고창에 행사했을 때는 그래도 가을에도 나 내려오셨어요. 이제 진동각일 거야 아마도. 부산이. 시선. 오정에는 저거 아니요. 첫 편지에 있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김소리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다수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아꼈던 제자예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실제 시골에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내 집에서 도시락까지 이렇게 싸주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소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편제가 그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서편제가 뜨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판소리도가 아니라 이 미녀나 이런 이제 드라마나 MC로나 이런 데로 많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스승님의 길을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이걸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갈 길이고 그쪽에도 인기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끝까지 선생님 길을 고수하면서 가지는 못해서 선생님이 조금 서운해했다는 가운데 길을 끝까지 걷지 못했고 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는 오정희 씨까지 이렇게 이어진. 마지막 제자가 오정희 예, 씨구나. 그래서 그 제자의 명단을 그래도 위협지만은 그래도 그 제자인데 그래서 제가 명단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뒤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시오? 저는 강복남 예. 문화예술사시구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도배지가 금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뒤에가 그분 저 신재호 씨를 말하는 그 네, 인간 제가 거예요? 면당이 안에 있는 예, 그 검은 백지로 하다. 검은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이제 뼈를 어느 부산 문자야. 김소희 아니요.